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경영통계학 9주차 1교시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 표본 추출의 이해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본 분포의 개념과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확률 추출 방법과 비확률 추출 방법, 그리고 평균의 표본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 평균의 표준 오차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추출이에요. 우리가 1장인가 2장에서도 한번 공부했었죠.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예요. 전체를 다 조사한다. 전수조사.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모수 또는 모수치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집단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요. 전 국민 5천만 힘들죠? 우리 학교 학생 5천 명 사실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따라서 표본 추출을 합니다. 표본 추출. 표본을 선정해서 표본 조사를 해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가 통계치라고 불러요. 모집단이 5천명인데 표본이 100명이에요. 100명의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 5천명의 모수치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요. 네, 넘어갑니다. 이 표본 추출도 크게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어요. 당연히 100명의 수치를 가지고 5천명을 추정을 하려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표본 오차라는 게 있고 비표본 오차가 있어요. 뭔가 보도록 하죠.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오차,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100명 가지고 5천명을 예측을 하려니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비표본 오차, 표본의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조사 준비 과정이라든가 실제 조사라든가 자료 집계 및 자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이 표본 오차는 발생을 안 해도 되는 오차인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위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론에 공부해서 보면 위험에도 이 체계적인 위험이 있고요. 비체계적인 위험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코로나 났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뭐 경제 외적으로 내 능력 밖에 발생하는 위험, 이건 체계적인 위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삼성전자 내에 경영주가 무능해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갔다라든가 재무 담당자가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났다라든가 이런 등등등 이래요. 이건 없앨 수도 있었는데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발생하는 거. 근데 능력 바뀌고 내 능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가 있었는데 줄이지 못한 위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차도 표본 오차가 있고 비표본 오차가 있어요. 전문가가 능력이 있다면 조사 준비 과정 잘했을 거고 실제 조사 잘했을 거고 자료 집계 및 자료 처리 과정 잘했을 거고 근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표본 추출도 잘못됐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설문지도 잘못 작성됐고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170cm인데 157cm로 적었다든가 뭔가 또 뭐 평균 내고 이런 과정에서 계산이 틀렸다든가 그런 오차를 비표본 오차 이렇게 부르줍니다. 따라서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표본 오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비표본 오차는 줄일 수 있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 생기는 이런 오차, 크게 오차는 두 가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확률 추출 방법, 단순 무작위 추출이 있고요, 층별 추출, 군별 추출, 체계적인 추출 등등이 있어요. 단순 무작위 추출은 모든 표본 단위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모두 동일하거나 하나의 표본이 다른 표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호 독립적인 조건하에서 추출. 이건 여러분이 로또 복권 사면은 1번서부터 45번까지 번호가 있잖아요. 통 안에서 드르륵 들어가서 하나 툭 나오죠. 단순 무작위 추출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MT 간다든가 모임 갔을 때 여러분의 번호표를 그 통 안에 집어넣고 흔들어서 꺼내는 거죠. 단순 무작위 추출이에요. 층별 추출, 모집단을 성별로 남학생, 여학생 구분한다든가, 연령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구분한다든가, 지역, 네, 뭐 서울 사는 사람, 안양 사는 사람, 뭐 등등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교육, 이건 어떻게 구분할까요? 1, 2, 3, 4학년 구분할 수 있겠죠. 세상 필요 없어요. 등을 구분하여 각 층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다음 전체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 층별, 예를 들어서 아까 학년별로 1, 2, 3, 4학년 해가지고 1학년에서 뭐 25명, 2학년 25명, 3학년 25명, 4학년 25명 이렇게 추출한다는 얘기겠죠. 군별 추출, 모집단을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여러 군으로 나누고 그 군에서 단순 무작위 방법으로 군을 추출한 법. 글쎄 뭐 과별로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단과대학별로 구분해서 단과대학 내에서 또는 과별로 해가지고 과 내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 뭐 3명씩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추출, 표본에서 첫 번째나 또는 n번째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볼 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거를 많이 했었어요. 칠판에다가 문제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문제를 적어놔요. 문제를 한 4개 정도 적어놓고 맨 앞줄 앉은 사람 나와 이런 것도 있어요. 맨 앞줄 나와 하는 것도 있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15일이야? 그럼 5번, 15번, 5번, 뭐 25번, 35번 나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맨 앞에 앉은 학생이 얘가 제일 떠들면 너 나와, 그리고 너 뒤로, 또 옆으로,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체계적인 추출 방법들이에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땐 그랬어요. 비표본 추출 방법, 할당 추출이 있고 편의 추출이 있고 판단 추출이 있고 눈덩이 추출이 있어요. 이 비확률 추출 방법은 전문가가 앞에서 확률 추출 방법은 거의 랜덤이라고 보면 되겠죠. 랜덤하게 뽑는 방법인 반면에 비확률 추출 방법은 이것들은 전문가가, 조사자가 이렇게 뽑는 게 좋겠어요. 지금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잘 섞여 있었겠죠. 또는 아침에 등교 시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오는 학생들만 쫙 한번 모집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동아리반 학생관 가가지고 지금 동아리반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방법들이에요. 조사자의 판단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뭐 편의 추출 보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조사 전문성에 의해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한 법, 거의 다 유사한 것들이에요. 평균 표본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이걸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이렇게 불러줘.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뒷장에 나와요. 추출 가능한 표본들의 평균을 변수값으로 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뒷장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평균 표본 분포 첫 번째 10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 여기 모집단이죠. 10명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제발 9번, 아슬아슬 10번 이렇게 했어요. 10개까지 10명이에요. 10명. 10명을 구성된 모집단에서 5명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을 구성하고자 하는 표본 평균 분포예요. 5명을 추출해. 이 중에서 5명을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는데 5명을 추출해요. 그 이야기는 뭐야? 5명이 표본이 되는 거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왜 1번이냐? 이 사람은 1점 맞았어. 1점 맞았어 1번. 2번은 2점 맞았고, 3번은 3점 맞았고, 4번은 4점 맞았고, 5번은 5점 맞았어요. 10번은 10점 맞았어요. 그래서 10번이라고 부른 거예요. 물론 당연히 7번은 7개 맞은 거겠죠? 그랬어요. 그럼 분포가 어떻게 돼요? 모집단은 1번서부터 10번이 분포죠. 분포가 10이 되는 거죠. 근데 5명을 추출한대요. 5명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252가지가 있어요. 왜? 어떻게? 10개 중에서 5명을 선출하다 보면 요거죠? 252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10시 5회 하니까 252가지 나와요. 예를 들어서 252가지 중에서 가장 슬픈 조합이 거겠죠. 1, 2, 3, 4, 5. 그 사람의 평균들은, 요 집단의 평균은 3이 되겠죠. 제일 못난 이들, 제일 똘똘한 애들은 6, 7, 8, 9, 10이 되겠죠. 여기에 평균은 8이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표본 완서부터 표본 2, 땡땡땡 표본이 252개까지 나오겠죠. 요거 하나, 제일 점수 낮은 사람들 집합 하나, 제일 높은 사람의 집단 6, 7, 8, 9, 10, 여기 252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하나는 뭐라고요? 1, 2, 3, 4, 5가 첫 번째고 252번째 가장 똘똘한 애들은 6, 7, 8, 9, 10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1, 2, 3, 4, 5가 아니라 6이 되겠죠. 1, 2, 3, 4, 6.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252번째 바로 직전은 5, 7, 8, 9, 10 아닐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나요?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그 다음에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1, 2, 3, 4, 7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범위는 1부터 10까지예요. 모집단은 1부터 10까지가 범위인데 표본 완의 범위는 1, 2, 3, 4, 5니까 3이 되겠죠. 3이. 제일 작은 애 범위는 3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놈은 8로 끝났잖아요. 6, 7, 8, 9, 10이니까 8로 끝나잖아요. 제일 작은 애는 1, 2, 3, 4, 5니까 3이에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3에서 8로 되잖아요. 252가지의 표본의 범위는 3에서부터 8이 되더라. 모집단 10개는 1부터 10이 되더라. 기억하나요? 근데 평균은 같겠죠. 평균은 1, 2, 3, 4, 5, 6, 7, 8, 9, 10의 평균은 5.5가 나올 거예요. 5.5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3부터 해가지고 8까지 쭉 나와서 요 252가지의 평균을 다 더해서 나누면 아마 똑같이 5.5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겠죠? 어차피 1, 2, 3, 4, 5, 6, 7, 8, 9, 10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데 범위는 작아지죠. 이렇게. 모집단의 평균이나 252개의 표본의 평균이나 평균은 같을 거예요. 평균은 같을 거예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이나 평균은 같을 거라고요. 근데 범위는 달라지죠. 모집단의 범위는 1에서 10이고 252개 표본의 평균은 범위는 3에서 8 사이에요. 하나는 1에서 10이고
표본평균 252개는 3에서 8로 그만큼 줄어들어요. 따라서 분산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추출한 개수만큼 5명을 추출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산에서 5를 나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표본 5명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n이라고 그래요. 3명을 추출했으면 n이 3이 되는 것이고 7명을 추출했으면 n이 7이 되겠죠. 근데 본 문제는 5명을 추출했기 때문에 n이 5가 되는 거예요. 분산은 5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죠. 통과. 혹시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들으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제와 아닙니다. 주머니 속에 공이 있대요. 여기 있네요. 주머니 속에 공이 3개 있어요. 2와 4, 6이 있어요. 공이 3개 있다. 공을 한 번 뽑고 다시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2번을 뽑는데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처음에 주머니에 3개가 있었으니까 하나 꺼내낼 때 3가지가 나오네요. 꺼내고 다시 집어넣고 나서 또 한 번 꺼내니까 그대로 3가지가 또 있네요. 3 곱하기 3 하니까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처음에 뽑을 때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4가 나올 확률 3분의 1, 6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겠죠. 그래프 그리면 모집단의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3분의 1이에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쉬워요. 이제 모집단 배운 거예요. 이제는 2개씩 꺼냈을 때 표본 평균 구할 거예요. 2개씩 꺼낼 때 표본이 몇 개 나온다고요? 9개 나온다고요. 9개. 이해가죠? 앞에서 경우의 수 잘 배웠으니까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2개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오는 표본들 9가지 있다고 그랬죠. 9가지. 1번서부터 9가지.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도 2가 나오고 첫 번째 2, 4 첫 번째 2, 두 번째 4 그 다음에 2, 6, 4, 2, 4, 4, 4, 6 6, 2, 6, 4, 6, 6 이렇게 나오겠죠. 총 9가지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죠. 주머니 속에 2, 4, 6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뽑았을 때 2가 나오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았는데 또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요거예요. 표본 평균이 뭘까요? 이제 표본 평균.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에요. 2와 2가 나왔으니까 2가 되겠죠. 2와 4가 나왔으니까 평균인 3이 돼요. 2와 6은 4가 되겠죠. 4와 2는 3이 되겠죠. 평균은. 4, 4는 4가 되고 4, 6은 5가 되고 6, 2는 4가 되고 평균이 6, 4 평균 5가 되고 6, 6은 6이 돼요. 보니까 2는 하나밖에 없죠. 3은 2개가 있어요. 4는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5는 하나, 2개가 있고 6은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해가시죠? 공을 하나씩 2번 공을 꺼낼 때 표본과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아요. 모집단에서 2개를 무작위로 꺼내고 다시 넣는 방식으로 표본의 개수는 3 곱하기 3, 총 9개입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보게 되면 평균 2는 1개였었죠? 3은 2개였고 4는 3개였고 5가 2개였고 6이 하나 나왔어요.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표본 평균이 2가 하나 했으니까 2가 될 확률은 9분의 1, 3이 될 확률은 9분의 2, 4가 될 확률은 9분의 3, 5가 될 확률은 9분의 2, 6이 될 확률은 9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나요? 가겠죠? 넘어갑니다. 앞에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예, 요거를 이렇게 스몰로 할까요? 제가 요거를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봐요. 네. 2가 9분의 1, 3이 9분의 2, 4가 9분의 3, 5가 9분의 2, 6이 9분의 1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뭔 변화가 있을까요? 뭔 변화? 앞에 모집단에서는 2일 때 3분의 1, 4일 때 3분의 1, 6일 때 3분의 1 맞죠? 이게 직선이었잖아요. 이렇게 균등표로 나오죠. 균등. 이해가나요? 균등으로 나왔죠.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나왔어요. 근데 표본을 두 개씩 그 뽑다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요. 뭘로 변해가요? 정규 분포와 변해가잖아요. 정규 분포로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둥그렇게 변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오늘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9주차에서는 이걸 공부할 거예요. 또 보도록 하죠. 예제 2. 100원, 200원, 300원짜리 빵이 3개 있어요. 복원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2개 빵을 꺼낼 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빵이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맞죠?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빵이 있는데 100원짜리 빵이 나올 확률 3분의 1, 200원짜리가 3분의 1, 300원짜리가 3분의 1이에요. 각각 나올 확률이. 모집단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00원짜리가 나올 확률 3분의 1, 200원짜리 3분의 1, 300원짜리 3분의 1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인데 앞에서처럼 하나씩 꺼낸대요. 몇 번? 2번 꺼낸대요.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똑같아요. 보관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2번 빵을 꺼낼 때 표본과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아요. 보관하는 방법으로 2개를 무작위로 꺼내므로 표본의 수는 3 곱하기 3, 총 9개입니다. 표본은요 9가지가 있어요. 100원 100원, 100원 200원, 100원 300원, 200원 100원, 200원 200원, 2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원 200원, 300원 300원, 100원 100원 평균, 100원 200원 평균 150원, 1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150원, 200원 200원 200원, 200원 300원 250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 200원 250원,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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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100원짜리 하나가 있고 150원짜리가 어디 보자 이렇게 2개가 있네. 200원짜리 이렇게 보니까 3개가 있어요. 250원짜리 이렇게 보니까 2개가 있고요. 300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이해가죠? 따라서 네, 연필이도 갑자기 또 말을 안 드렸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잠깐만요. 네. 100원짜리 표본 평균이 100원일 확률은 9분의 1, 150원은 9분의 2, 200원은 9분의 3, 250원 9분의 2, 300원 9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시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쉬워요. 요거는 스몰 x예요. 제가 이걸 고쳤었는데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고쳤었는데 저장을 안 하고 그냥 꺼버렸나 봐요.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앞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일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평평했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둥그렇게 정규분포형으로 변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표본 평균 공식이에요. 기대값과 공식이 있는데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보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 평균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같다. 요 EX는 라지 X로 보시면 돼요. 라지 X. 네. 모집단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의 평균이나 모집단의 평균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산은요, 표본에 대한 그 분산은 모집단 분산에서 줄어드는 거 앞에서 보셨죠?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1서부터 10까지의 범위는 1부터 10까지예요. 그런데 5개씩 선별하다 보니까 3서부터 8로 줄어들었죠. 1, 2, 3, 4, 5, 6, 7, 8, 90 중에 가장 못난이 1, 2, 3, 4, 5가 3이었잖아요. 6, 7, 8, 90이 가장 큰 놈이 8이었잖아요. 그래서 3과 8 사이로 줄어들어요. 모집단의 범위는 1서 10인데 5개씩 선별한 표본은 3에서 8로 변해요. 줄어들죠? 분산도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줄어들어요? 개수만큼 줄어들어요. 2개를 선택했느냐, 3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원 모집단의 분산이 표본의 분산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개수만큼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에 대해서 그만큼 줄어든다. 범위도 줄어들고 분산도 줄어든다. 왜? 모집단은 이렇게 일정하게 있었잖아요. 일정하니까 분산이 큰데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고 이렇게 얼쩡하게 되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얘는 분산이 크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은 가운데로 많이 뭉치잖아요. 평균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죠? 그래서 그만큼 분산이 줄어든다. 어떻게? 추출한 개수만큼 줄어들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제 3, 예제 3는 예제 1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제 1. 아까 아마 2, 4, 6이었을 거예요. 2, 4, 6.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2, 4, 6이니까 4죠 뭐 평균은. 요 공식이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3분지 2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교과서들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과서들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곱이에요. 아까 고쳤는데 분산이에요. 분산은 2, 4, 6이니까 평균이 4고요. 2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4 빼기 4의 제곱에 곱하기 3분의 1 6 빼기 4 제곱에 3분의 1 하다 보면 8분지 3이 아니라 3분지 8이에요. 이거 고쳤는데 아하 참 쏘리 3분지 8입니다. 분명히 고쳤는데 고치고 나서 저장을 안 했어요. 아까워요. 근데 3분의 8이에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네, 평균은 4고요. 예, 분산은 3분의 8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평균의 표본 분포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의 표본 분포. 이것도 이렇게 네, 펜이 또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구하게 되면 9분의 1이 2가 9분의 1이었고요. 2가 9분의 1이었고 3이 9분의 2였고 4가 9분의 3, 5가 9분의 6이 9분의 1이었어요. 계산하면 4가 돼요. 앞에서 2, 4, 6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평균의 4나 이거는 같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 분산이에요. 2 빼기 4의 제곱 9분의 1 하나 했으니까 3 빼기 4의 제곱 9분의 2 4 빼기 4 제곱 9분의 3 5 빼기 4 제곱 9분의 2 6 빼기 4 제곱 9분의 1 하면 3분의 4가 돼요. 앞에서는 평균이 4 똑같았고 분산이 아마 3분의 8이었죠? 이렇게 3분의 4로 변해요. 왜? n이 2이기 때문에 2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만큼 작아진 거죠. 3분지 8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요. 네, 3분의 4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모집단은 균등무표였었는데 표본의 평균은 이렇게 평균 중심에서 모였으니까요. 분산도 줄어들어요. 예제 4번 예제 2 기억하시죠? 빵 100원 빵 200원 빵 300원 빵 평균 200이죠. 100원, 200원, 300원이니까 평균이 2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은요. 100 빼기 200의 제곱 3분의 1, 200 빼기 200 제곱 3분의 1,
300 빼기 제곱에 3분의 1 하니까 3분지 2만이 나와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통과. 이제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을 지나서 이제 평균의 표본 분포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100의 9분의 1, 150원이 9분의 2, 200이 9분의 3, 250 9분의 2, 300이 9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똑같아요. 모집단의 평균이나 얘나 똑같이 나와요. 분산을 계산하니까요. 분산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요. 스몰 x인데요. 네, 스몰 x예요. 네. 소울이 계산하면 3분지 만이 나와요. 앞에서 아마 3분지 2만이었을 거예요. 모집단은. 근데 두 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3분지 만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설명하면 또 이해가시니까 통과. 따라서 예제2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 그래서 이제 공식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복습해보자. 자. 이것도 분명 고쳤는데, 이거 참. 이게 아니라 제곱이에요. 네. 참. 네. 네, 이것도 이거. 기대값,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분산, 기대값은요, 똑같아요.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똑같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집단의 분산에서 n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n만큼 나눠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다른 건 없어요.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아요. 근데 모집단의 분산인데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서 n만큼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평균은 그대로 가는 거고 분산만 줄어들어요. 표본 수만큼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왜? 모집단은 균등분포잖아요. 일자잖아요. 균등하잖아요. 그죠? 흩어져 있어요. 분산이. 근데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둥그렇게 변하잖아요. 평균 중수로 밀집되어 있잖아요. 분산이 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마라톤 동아리 500명이 마라톤에 참가해서 했는데 평균 시간이 240분 4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 나가면 4시간 정도 들어오면요 한 중간 정도 해요. 저는 기록이 3시간 40분대 기록이 있어요. 분산이 100분 나왔다. 이 중 20명의 학생을 임의로 선발했을 때 표본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어요. 모집단 평균이 240분이니까 표본 분포의 평균도 240분이 똑같이 되겠죠. 같아요. 표본 분포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잖아요. 근데 몇 명 추출했어요? 20명 추출했잖아요. 20으로 나누면 5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아시겠죠?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은 같더라. 표본 분포의 그러면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서 100에서 20명 선발했으니까 20으로 나눠주면 5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국대 신입생이 1000명이래요. 토익시험 봤더니 평균이 7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0점 나왔대요. 이 중에서 25명을 선발하겠대요. n이 25란 얘기죠. 이때 표본 평균 점수가 75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모집단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이 7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0이고요. 다 주었잖아요. n이 25고요. 그렇죠? 따라서 표본 분포의 평균은 똑같이 700이죠. 그러면 편차는 어떻게 돼요? 20이 나온대요. 왜? 표준 오차는 이런 공식이래요. 왜? 앞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뭘 했냐고요?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에 n을 나눴죠. 이게 표본 분포의 분산이었죠. 표본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일 때 n을 나눴잖아요. 그럼 요거를 편차로 만들어야죠. 분산이니까 요 공식을 앞에서 공부한 바로 직전에 공부한 공식이 이거니까 요거를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절대치를 빼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제곱이니까 이게 될 것이고 n은 루트 n이 되겠죠. 바로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표본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서 n을 나눠줬잖아요.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바꿔주면 이렇게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따라서 네,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는 20이더라. 루트 25니까 5가 되잖아요. 똑같이 100이잖아요. 2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7장인가 6장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750점 이상일 확률 쭉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요 확률을. 이해가시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게 0.5잖아요. 이게 0.5. 0.5에서 요걸 빼줘야 되는 거겠죠. 요걸 빼주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따라서 0.62%네요. 거의 없다란 얘기네. 아주 희박한 네, 경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네요. 오늘 공부한 거 시간도 많이 됐고요. 확률 추출 방법 모집단의 각각의 구성원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공부했고, 비확률 추출 방법 활당 추출, 편의 추출, 판단 추출, 눈덩이 추출이 있더라 라고, 이거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힘드셨나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